지혜로운 며느리 다나, 상인의 집안을 일으킨 양반 규수.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어느 고을에서 시작됩니다. 다나는 몰락했으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했어도 그녀는 몸가짐이 흐트러짐 없는 고귀한 품성과 깊은 학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지혜가 앞으로 그녀의 삶에 큰 보물이 되리라 믿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다나는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신흥 부자 집안의 큰아들 준상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다나의 시아버지 만석은 아들 준상에게 상단 확장을 위한 청나라 국경 무역을 맡겼습니다. 만석은 아들에게 상인은 앉아서 복을 기다리지 않는다. 직접 큰 물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단호히 일렀습니다. 결국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준상은 긴 무역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다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 만석은 며느리 다나의 양반 출신과 학식을 자랑스러워하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막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 양반들의 천대와 선입견을 겪어온 막심은 다나가 상인의 집안에 뼈를 묻을 생각은 않고 양반 행세나 하며 나약하게 굴지는 않을지 늘 못마땅했습니다. 막심은 속으로 저 다나라는 며느리는 뼈대만 귀한 줄 아는 모양이요. 상인의 집안 살림이 얼마나 억척스러운데 저리 나약하게 굴까? 라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남편 없는 상인 가문의 험난한 시집살이가 다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가까웠습니다. 다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잔치 음식을 도왔지만 시어머니는 다나에게 낡은 무명옷을 내리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양반 규수 옷은 때 묻으면 못 쓰니 오늘만은 이 거친 옷을 입어라. 상인의 집안 살림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맛과 부지런함이 귀한 법이니라. 다나는 조용히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모여 큰 잔치상을 마주했을 때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과 달리 며느리 몫의 식사는 찬방 구석에 홀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릇은 깨끗했으나 밥과 국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나는 깊은 서러움에 잠겼습니다. 친정에서는 굶을지언정 이러지 않았는데 찬밥을 뜨려던 순간 다나는 문득 양반 규수로 자라며 배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찬방에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 만석이 앉은 상석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곁에서 수발을 들고자 겸상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인의 밥은 찬방에 두어도 되오나 귀하신 어른들의 식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소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시아버지 만석은 다나의 기품 있는 태도와 그 행동에 담긴 뜻을 읽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꾸짖기는 커녕 빙긋이 웃으며 모두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모두들 보시오. 다나 며느리의 마음씀이가 참으로 고맙지 않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양반들보다 훨씬 진실되고 깊은 예를 갖추었소. 만석은 이내 다나에게 상단의 핵심 장부 정리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나야, 내 학식이 글씨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살림의 지혜에도 있구나. 오늘부터 너는 이 상단의 가장 귀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거라.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곧 상단의 근본이다. 시아버지의 파격적인 총애에 시어머니 막심의 질투심은 더욱 타올랐습니다. 막심은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천한 상인인 나보다 낭반 며느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저 아이가 양반 행세를 하며
우리 집안의 천박한 근본을 비웃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며 속으로 불만을 삼켰습니다. 결국 막심의 화살은 다나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고된 바느질 노동에 시달렸으며 시어머니는 장부의 사소한 실수 하나를 트집 잡아 다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만석은 며느리가 고된 구박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다나를 친정으로 돌려보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했습니다. 수척해진 딸을 본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는 깊은 한숨 끝에 단호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와 도리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법이다. 내가 완벽한 양반 며느리 노릇만 하려 들면 상인의 근본을 지닌 시어머니의 질투심만 더 키울 뿐이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지혜를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때로는 약간의 실수를 보이고 일부러 상업에 관한 자잘한 일을 시어머니께 자문을 구하거라. 그리고 명심하거라. 며느리가 직접 시어머니를 따르는 순종적인 모습보다 가장이신 시아버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것이 100건의 칭찬보다 낫다. 시아버지의 권위를 빌려 어머니의 마음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다나는 순종적인 태도의 지혜를 결합할 방법을 깨닫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나는 곧장 시장으로 가 폐물을 팔아 귀한 약재 꾸러미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있는 객주로 조용히 찾아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나는 아버님, 소인이 친정에 다녀오다가 귀한 약재를 보았습니다. 밤늦도록 살림을 살피시는 어머님께서 근래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디 이 약재를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염려하여 들이셨다는 말씀과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이신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어머님께 위로가 될 줄 아옵니다라고 정중히 간청했습니다. 시아버지 만석은 며느리의 섬세하고 깊은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만석은 다나에게 옳지. 내 지혜가 참으로 깊고 아름답구나. 내가 일러준 대로 그리하마. 내 너의 뜻을 잘 전할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심은 남편 만석으로부터 근래 밤낮으로 살림을 돌보시느라 기력이 쇠하신 듯하오. 내가 당신을 생각하여 귀한 약재를 준비했소 라는 다정한 말을 들었습니다. 막심은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 준 것에 크게 감동했고 그날 밤 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부러 장부 계산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업에 관한 일을 곰살맞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의 미천한 학식으로는 이 고을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쌓으신 상인의 지혜를 조금만 빌려주시겠사옵니까? 며느리가 자신의 상인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에 막심은 질투심 대신 흐뭇함을 느꼈고 다나를 향한 미움을 조금씩 녹여나갔습니다. 고부 관계는 평화를 찾았지만 상인 가문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때마침 상단을 견제하던 고을의 양반 관리가 큰 연회를 열었고 만석 상단의 식구들은 일손을 돕기 위해 참석해야 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양반 관리들은 만석 상단 식구들을 보고 저기 오는 이들은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상인 나부랭이들이 아니던가.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학식이 없고 예의를 모르면 대돼지와 다를 바 없지라며 노골적인 조롱을 던졌습니다. 온 가족은 수치심에 얼어붙었고 다나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사내 진미가 가득한 연회상이 등장했지만 양반들은
음식보다 체면과 허례허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음식들은 때를 놓쳐 신선함을 잃었고 맛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양반 관리는 자신이 먹던 음식을 뱉어내며 크게 성을 냈습니다. 이보시오. 이따위 천박한 연애 음식으로 지금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냐? 당장 책임자를 끌어내라. 모두가 숨죽인 소란 속에서 다나가 조용히 걸어 나와 고관대작을 향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소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허나 소인감이 한 말씀 아뢰고자 합니다. 귀한 연애의 음식이 이리 엉망이 된 것은 실은 천박한 상인이 되는 쌀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이옵니다. 이 뜻밖의 대답에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나는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논리를 펼쳤습니다. 상인의 빨은 유통과 정직한 거래로 되는 쌀이 없이는 아무리 귀하신 분들이 드시는 밥이라도 신선한 맛을 보존할 수 없사옵니다. 귀한 쌀은 귀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빠른 때에 깨끗한 길로 정직하게 오는 쌀이옵니다. 이어서 다나는 양반 관리들을 향해 조용히 뼈 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들께서는 상인들을 천하게 여기시어 그 물품을 하찮게 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식량은 창고에 묶여 시세는 엉클어졌습니다. 상인의 천한 발품과 실용이 없이는 귀하신 양반들의 귀한 밥상조차 유지될 수 없음을 아뢰는 바입니다. 다나의 이 지혜로운 역설은 양반 관리들의 허영심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인 천씨가 결국 연애 음식의 근본을 무너뜨렸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가장 높은 관리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나는 상업의 실익과 상인의 중요성을 낭반 사회 앞에서 강당히 입증한 것입니다. 시아버지 만석은 감격했고 시어머니 막심은 자랑스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며느리는 상단의 명예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심은 남편 만석에게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영감, 보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다나가 우리 상단의 명예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야 상인의 실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막심은 며느리에 대한 질투를 완전히 버리고 다나의 학식과 관리 능력을 상업의 실용과 결합하는 것이 상단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막심은 다나에게 다나야, 내가 서책으로 배운 셈법과 내 평생의 물목, 다루는 지혜를 합치면 이 상단은 하늘을 찌를 듯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오해하고 구박한 것을 용서해다오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상인의 지혜가 양반의 학문보다 결코 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인은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사이 장기간 국경 무역을 떠났던 남편 준상이 드디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준상은 집으로 돌아와 밝아지고 편안해진 아내의 모습과 화목하게 지내는 가족들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낸 아내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다나, 내가 이 집안을 지혜로 살려냈다고 들었소. 당신의 기품과 지혜가 나를 더욱 큰 상인으로 만들 것이요. 고맙소, 나의 현명한 아내여. 서로를 존중하고 상업의 가치를 되찾은 이 집안은 화목해졌고 그 길한 기운에 힘입어 준상은 대규모 상단을 총괄하는 대방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나와 준상 부부는 상업의 정당한 실익을 통해 얻은 부를 고을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넉넉히 베풀었고 선한 명성을 쌓으며 자식들을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